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나스닥 어제 좀 밀렸습니다. 오늘 우선 프리장에서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좀 밀렸다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꺾이면 이 올라가야 될 때 못 올라가면 주식은 주로 못 올라가요. 네, 똑같습니다. 떨어질 때 안 떨어지면 지지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알림에서도 이제 어제 그쵸, 이틀 전 알림이죠. 네, 이때 700달러를 돌파했는데 엔비디아가 돌파했어요. 반면에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이사들과 마약했다는 이런 뉴스가 막 터지면서 지하실을 팠죠. 당연히 속슬은 괜찮았고 TQ는 좀 힘이 없었는데 결국 어제 좀 무너졌죠. 무너졌다는 표현보다 좀 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테슬라가, 여러분 테슬라 하면 이제 단독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2차 전지하고 다 연동이 좀 돼 있어요. 그런데 국내 2차 전지가 어제 오늘 반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여러분께 오늘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결국은 여러분 지금 막 올라가는 장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대선이 있는 해에는요 주로 1분기는 저조했어요. 1, 2, 3, 4는 뭐 올라도 크게 안 오르고 횡보 내지는 뭐 자리 잡는 정도. 그런 다음에 5월 8일 5월에서 8월 썸머랠리 이때 강하게 갔다가 또 눌리죠. 주로 9월에서 10월 눌렸다가 11월 12월에 산타랠리로 반등하니까 여러분 지금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TQ는 자 120분봉 보시면 여기 슈팅 라인이죠. 네, 슈팅 라인인데 중요한 건 이전 고점이었어요. 여기 그러면 돌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뭐예요? 부딪히고 있죠. 부딪히고 있다가 요게 하락 시그널이 나오면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엔드, 그러니까 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고 우선은 아직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슈팅 라인을 돌파 못하고 다시 관찰 라인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 신호가 나오면,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죠. 계속 이렇게 걸리고 오늘 확 뚫어주면 되는데 그럴 확률은 조심스럽죠. 이럴 때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두들기는데 못 가면 올라가기보단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7대 3으로 7은 눌렸다 간다. 근데 이제 아주 쫙 눌린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워낙 지금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눌렸다 갈 거다 이런 정도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자, SOXL은 그저께까지는 괜찮았는데 우선은 엔비디아가 밀렸죠. 고점 715까지 갔다가 쫙 밀렸습니다. 그래서 676 이 정도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이 분수령이 되겠죠. 다시 돌파를 시도하면 올라가는 거고, 아직 일봉상에서 5일 이평을 깨진 않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냥 여기 120분 봉에서 보죠. 자 SOXL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5일 이평이라 하면 120분 봉상에서 자 여기에요. 주황색 라인인데 SOXL은 120분 봉에선 깼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이 검노선 여기를 깨냐 마냐, 이게 어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관전 포인트였는데 깼죠. 깨고 나서 다시 반등하다가 다시 밀렸죠. 이러면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쌍바닥 치면서 올라는 갈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확률상 횡보 내지 눌릴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아직은 일봉상 안 깨졌는데 5일 이평이 안 깨졌는데 오늘 깨지면 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SMCI라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죠. 관련주인데 여러분 AI의 대장주는 엔비디아 맞죠?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애가 얘예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세요? 여기 하시나요? 저는 여기 안 합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대장주는 얘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대장주는 떨어지는데
뭐 이등주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죠. 예, 테마주에 가까워요. 그리고 2차전지로 따지면, 굳이 따지면, 예, 뭐 여기는 에코프로였다면, 여기는 뭐 금양쯤 되나요? 네. 회사에, 나쁜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국계 회사이기도 하고, 약간의 이제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레포트에 나오고 있어요. 뭐 경영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외국인 시선에 볼 때 아주 합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데 얘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얘가 올라간다? 이건 약간 버블의 징조가 있어 보여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엔비디아를 지금 매수를 하고 있진 않다고 말씀드렸고 차라리 SOXL을 추매하세요. 얘는 그런 문제가 없죠. 전반적으로 괜찮은 종목이니까 하단 가격대까지 생각하셔서 그냥 120분봉 보시면 여기까지 보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 하단에 밴드 있죠? 밴드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 31에서 32, 이 사이에서 기다렸다가 추매하시면 괜찮다. 물론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에서 못 사니까 여기서 만약에 10주 사실 거면 여기서 34 돌파잖아요. 34 돌파. 요때 한 3주 정도 사시면 됩니다. 여기 100주 사실 거면 30주 사면 되고요. 이렇게 비율 조정해서 따라가시면 충분히 좋은 투자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미국 주식 중에 현재 투자 안 하는 영역, 뭐 ETF도 하고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양자 컴퓨터 쪽은 안 합니다. 대표적인 종목 있죠. 아이온큐. 재작년에 했다가 저는 다 매도를 했어요. 나빠서가 아닙니다. 많이 이제 내려간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미래를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주식이 오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쓰임새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플이 어떻게 세계 글로벌 탑 1이 됐죠? 맥킨토시라는 컴퓨터가 있었죠. 그걸 팔아서 된 게 아니에요. 그때는 회사를 한번 접었죠. 바로 아이폰을 만들면서부터요. 그럼 맥킨토시 유저가 많은가요? 아이폰 유저가 많은가요? 아이폰 유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얘랑 연동되죠. 아이클라우드로. 그래서 맥킨토시가 또 잘 팔렸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일반적으로 사용성이 많은 범용적인 사용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영역이 향후에 대장 섹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제가 볼 땐 그런 섹터는 아니다. 그냥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 각 집에 양자 컴퓨터가 한 대씩 들어오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상이 되시나요? 양자 컴퓨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 엄청난 빠른 속도지만 이 전기세가 일반 컴퓨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죠. 지금 전기세도 비싸다는데 이거 개인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관한 영역은 저는 크게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AI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더 관심 꼭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바로 뭐다? 전기차예요, 전기차. 아유, 이제 와서 무슨 전기차?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전기차에 계속 관심이 있었는데 많이 안 산 이유가 있어요.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 차이나 전기차도 예전에 말씀드리다가 제가 이제 매수 안 한다 말씀드렸죠. 지금은 사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다 아시는 겁니다. 현대가 순수 내연기관 종료했어요. 생산 중단 2025년도에 하겠다고 했고 개발 중단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BMW도 얼마 전에 독일 자체 공장에선 생산 안 하겠다. 이제 다른 유럽 쪽의 공장에서 하겠다. 결국은 여러분 내연기관차 없어집니다. 지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기도 한데 곧 없어져요. 그러면 전기차밖에 없잖아요. 지금 굉장히 불편하죠. 충전소 불편하고 뭐 하여튼 문제도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그래도 언젠간 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이나 전기차를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과거에 제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그때 다 너무 좋다. 앞으로 뭐 이건 진짜 간다. 그거 믿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가봐야 아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관심을 가지시라냐?
말씀드리냐면, 자, 이게 2년 전 방송입니다. 제가 2년 전 방송했을 때 차이나 전기차 투자자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가격 버블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저는 홍콩, 요겁니다. 예, 홍콩 펀드로 나와 있는, ETF로 나와 있는 것을 여기 50달러부터 매수해서 수익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방송 드렸던 게, 자, 이 방송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주식은요, 예, 정보와 어떻게 보면 공부로만 형성되진 않아요. 가격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말. 예, 전기차 지금 바닥에 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슬슬 모아 가시면 2차 전지든 뭐든 침체가 와도 어느 정도 해칭이 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2020년도죠. 홍콩 55달러 정도에 제가 이제 매수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쭉 올라갔죠. 그래서 고점 찍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오픈됐냐면 이거예요. 2022년도에 10,000원부터, 여기죠. 2020년도 12월 8일 조금 늦었죠. 늦게 오픈했어요. 1년 정도 늦게. 10,000원부터 형성됐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사실 이 펀드는 어떻게 됐다고요? ETF는? 여기부터 움직인 거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강조드린 게 지금 10,000원에서 20,000원 갔는데, 이거 2배 간 거잖아요. 근데 실제는 몇 배 간 거다? 예, 이 하단부터 계산하면 334%. 예, 고점 대비, 이제 저점 대비 고점이 334다. 그래서 제가 버블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요거밖에 안 보이지만, 그럼 원래 바닥을 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논해야 돼요? 10,000원이니까 여기쯤 되면 바닥 잡혀야 되죠? 근데 끝없이 추락하죠? 이유는 그거예요. 네. 얘 때문에 그래요. 홍콩은 여기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10,000원이 여기라고 해도 아직 여기에 바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얼마가 왔어요? 65.9달러가 왔습니다. 여러분, 거의 바닥 근처예요.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전 방송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자, 6개월 전 방송입니다. 6개월 전 방송에 그때부터 제가 이제 사기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도 그때가 거의 10,000원 깨지는 요 근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국내 10,000원이 저점이지만 홍콩까지 계산하면, 홍콩 ETF까지 계산하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얼마까지 왔냐? 6,800원까지 왔습니다. 결국 홍콩의 바닥까지 다 와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정보나 뭐 이런 게 우선은 있으면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어차피 매수세가 없으면 저가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 차이나 전기차의 특징은요, 개인들이 매수했던 게 아니에요. 초창기 여기엔 기관하고 특히 외국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해서 사실 그들의 불장난에 개인들이 피해를 본 것 뿐이에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도 계속 떨어지는 거 조심하셔라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 AI나 양자 컴퓨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쁜 섹터가 아니라 AI는 메인인데 전 하나의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챗 GPT 엄청나게 많이 요새 막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챗 GPT를 안 쓴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실제 회사에서 생활하고 별로 쓸 일이 없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게 범용성과 상용성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섹터인가? 그리고 말 그대로 만약에 AI가 이런 상태로 가서 버블이 발생하면 결론은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그때 이렇게 상승할 때 안티 얘기하면 정말 욕 많이 먹었습니다. 뭘 알고 그러냐. 진짜 미래는 여기에 있다. 중국의 전기차가 얼마나 값싸고 대단한지 아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식은 결국 가격 때문에 가격대로 움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언제 사야 되냐? 1차적으로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쓰는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늘색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여기도 있죠. 얘는 반등 신호입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게 발생하고 보통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색 다이아몬드가 이쪽에선 안 나와요. 이건 다 이제 형광 녹색이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나왔을 거예요. 여기 하나 나왔는데 반등이 일어나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위쪽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요런 영역에서만 매수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했으면 괜찮았겠죠. 당연히 여기서 매수해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지금 나왔어요. 지금 나왔으니까 이때부터 매수하셔도 괜찮고, 자, 여기가 이제 매수밴드 바닥입니다. 그리고 이게 찐 바닥 매수밴드예요. 이 풀색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바닥에 왔다고 보는데, 우선은 더 밀릴 수도 있으니 어떤 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보통 추세를 확인할 때는, 자, 고점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쫙 고점 연결하죠. 이 추세선을 돌파할 때,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위쪽으로 딱 양봉을 띄우면서 돌파하는 이런 시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안전은 합니다. 근데 용감하신 분들은 이때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를 매수하셔라 이렇게 추천드린 거 절대 아닌데, 뭘 보시라는 거예요? 네, 이런 흐름을 보시고 결국 주식은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나 전기차만 지금 중요하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 LIT 재작년에 정말 많이 투자했던 건데 너무 내려왔죠? 내려오다 보면 관심을 잃어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제. 그런데 중요한 영역에 왔습니다. 자, 월봉상. 자, 이전 고점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39.8. 자, 여기 왔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거 바닥인가요? 아닌가요? 바닥입니다. 바닥 부근이고,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매수하실 게 아니라 어디서 매수하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예, 이 영역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더 내려가더라도 여기서 많이 사신 분들은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내려올 때 저는 주로 추매하지 마셔라라고 말씀 반드시 드리거든요. 그리고 지금쯤이다 그럼 여기 집중 매수하시면 저는 수익 날 확률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IT도 사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를 보면, 그렇죠. 예, 비슷합니다, 결국은. 테슬라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AI 반도체 다 이제 무너지는데, 가격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어때요? 얘들은 동일하게 올라가죠? 테슬라 올라갔어요. 국내 2차 전지 올라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차이나 전기차도 올랐습니다. 결국 같은 섹터에다가 누군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개인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외국인들이, 외국 기관들이 싸다고 판단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타이거 2차전지 탑10 ETF도 보면 거의 바닥권에 왔습니다. 과거 대비 바닥권에 와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 투자하시면 리스크를 훨씬 줄이실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건 타이거 2차전지 테마입니다. 요새는 테마 ETF 따로, 소재 따로, 그죠? 탑10 따로, 탑10은 보통 제조사죠. 근데 2차전지 테마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2020년 전에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당시에 내려가길래 샀다가 이걸로 수익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 부근에 매도를 하고, 뭐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 최대 거래량 뜨면서 위쪽에, 예, 밴드 돌파했죠. 그러면서 여기 이 주황색이 512평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황색 있죠? 요거 깰 때 매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저는 매도를 해서 우선 나왔고, 자, 지금 중요한 영역은 이겁니다, 여러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요 하단에 여기, 예, 녹색 선 보이시죠? 청록색 선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자, 쌍바닥 지지하죠? 그리고 나서 2차 상승했습니다. 지금 어디 왔어요? 그 선에 또 왔어요. 그러면서 급락했을 때 이 청록색 선 올라갔다가 다시 급락,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쌍바닥이죠? 예, 대부분 파동이론에 의해서 여러분 주식은요 3차에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막 이렇게 쏜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슬금슬금 올라가다 보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고요. 예, 그 이상 보실 수 있다. 그러면 높은 거 사셔야 됩니까? 낮은 거 사셔야 됩니까? 예, 낮은 거 사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틀 전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예, 이게 아래쪽에 2차 전지가 왔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집중적으로 내려올 때 마지막 구간이다 해서 2차 전지 레버리지를 많이 사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9% 갔다가 6%로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예, 이제 양전이 곧 될 것 같아요. 내일만 한번 올라가도
양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외 거래, 국내 시간외 거래에서 LG 화학이 그 무거운 게 지금 9% 갔어요. 그래서 내일 아마 2차전지 슈팅 나올 것 같고요. 뭐 안 나온다고 해도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의 자금이 포스코홀딩스라든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오늘 에코프로가 거의 18%까지 갔다가 밀렸죠. 네, 에코프로 BM도 한 6% 갔으니까 여러분 외국 주식도 당연히 사서 모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꺾이면 저는 2차전지 쪽 국내든 아니면 테슬라든 아니면 차이나 전기차든 이 돈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빨간색이 뭐라고요? 예, 기관 수급에서 여기 외국인입니다. 빨간색이 쫙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따라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식은 결국은 여러분 싼 거 사서 비싼 거로 가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예, 물론 쭉 홀딩해서 가시면 너무 좋지만 이렇게 흐름이 그냥 다이나믹하잖아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하다면 좀 저렴한 것들 시세 차익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멤버십 제가 그 밴드에서 여기 삼성물산 한 달 전부터 삼성물산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요 아랫단 11만 원대 샀다가 이제 다른 계좌에서 이제 모아서 샀다가 요때쯤 팔았습니다. 13만 5천 원 팔았다가 눌림 보고 또 샀죠. 또 사서 수익 내고 또 밀렸을 때 사서 지금 오늘도 수익 내고 좀 나왔어요. 자, 중요한 건 이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이 그때 이제 제가 살 때 기관하고 외국인이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요때쯤 집중적으로 더 사보자. 그래서 샀다가 이제 수익을 낸 거고 이게 안 빠질까요? 빠지겠죠. 그래서 지금 기본 물량 갖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최근에 기아랑 또 잘 가고 있죠. 그래서 관련주인 서현이라는 종목을 또 이제 사서 모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서 모은 이유는 간단해요. 삼성물산도 자 내려갔다가 어떻게 됐죠? 내려갔다가 반등을 하죠. 예, 반등을 해서 자 이전 고점이 어쨌든 여기에요. 짧게 보시면 그러면서 슈팅 라인 돌파했죠. 이때 사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용감하신 분들은 어때요? 이렇게 해서 턴하는 요때 사시면 되는데 이건 또 밀릴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신호 요거를 잘 봅니다. 여기 깜장색 삼각형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별표, 빨간색 별표. 요게 이제 슈팅 신호거든요. 반등 나온다를 이게 나오면서 반등하는 건 아니고요. 올라가기 때문에 강하게 기준봉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신호들이 뜨는 거예요. 그럼 요때 슈팅 라인을 돌파하면 아주 좋은 조건이 형성됩니다. 요때 타면은 꽤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 급등주 하시는 분들은 요런 그 위치와 그 다음에 이 신호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서현도 어땠습니까? 사서 모은 이유는 자 이렇게 바닥을 쫙 깔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사용하는 이 분홍색 관찰 라인을 돌파하면서 이 신호가 떴어요. 삼각형 신호. 그리고 요 밑에 잘렸지만 마찬가지로 여기 별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겠다. 그래서 이제 사 모으기 시작한 거고 오늘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으니까 국내만 되냐? 여러분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으니까 제발 강조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너무 비싼데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런 구간 딱 터닝하는 이런 구간에서 차이나 전기차든 그쵸 테슬라든 엔비디아는 이게 안 오잖아요. 지금 너무 높으니까 사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쉬엄쉬엄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TQ랑 SOXL도 사실은 여긴 아니죠. 이쪽이니까 잘 생각하셔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담아 가시면 2년, 3년 이후에 분명히 더 좋은 성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나스닥 상승 기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